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행자입니다. 우선은 썸네일부터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할게요. 썸네일의 풀매수 기회 또는 매수 기회로 확인할 수 있는 장은 주봉상 5일선을 확인을 했을 때 캔들과 5일선이 만나는 부분이 똑같은 기울기를 제공을 했을 때 7월 11일 한 둘째 주에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같은 방향성으로 21선을 이렇게 이어줬을 때 이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가정을 한 것은 지난 장에서 기울기가 크게 꺾이는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다. 아마 이 모습 그대로 20일 평균치를 다 좀 찍어서 연결해 보면은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이어 본다면은 9월에 해당합니다. 정말 빠르면은 9월 초에 발생을 하고요. 늦더라도 9월 말에 이 크로스가 나는 지역이 9월에 발생을 한다라는 것을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디서 매수를 할 거냐? 제 개인적인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여기도 선호를 하는데, 저가 매수의 기로서는 여기도 좀 무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랬던 장이 이 부분, 이거 좀 무난하다, 보수적으로 무난하다, 또는 좀 저가 매수 기회를 여기서 포착을 할 수 있다. 1번, 2번, 여기서도 네, 1번, 2번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이것부터 설명을 하고 갈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초단기적 단타적인 매매를 가져가기 위한 시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내용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위로 올라간다, 횡보를 한다, 하락한다, 이 세 가지가 아니라 시간대에 따라서 0번 관점, 그 다음을 지나서 과매수 지난 다음에 과매도로 펼쳐지는 1번,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2번 관점을 말씀을 드렸었고, 시간대가 8시 20분, 즉 여기가 자정 타임, 여기가 오전 지나서 점심쯤, 그 다음에 2번이 그 뒤에 아마 저녁쯤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0번, 1번, 2번 자리를 확인을 해보면은 이 그림은 30분 봉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30분 봉에서 21.5K에서 바닥까지 한 1000달러 정도를 그냥 순식간에 빼줬고요. 여기가 0번 자리였고, 그 다음에 1번 자리는 여기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한 걸 확인을 해보면은 점심 타임쯤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지금은 언제일까요? 당연히 2번 자리겠죠. 2번 자리로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앞으로 30분 봉으로서는 하향하는 추세가 한 저녁쯤에 발생을 한다. 또 이와 동시에 정말 좋은 것은 5분 봉에서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스토캐스틱이 찍히고 있다라는 점이 될 겁니다. 이거랑 합치면은 앞으로 저녁쯤에는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것을 타점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짧은 구간을 보자면은 이 추세선이 정말 짧게 한 이 정도 선을 이어준 건데, 이 부분을 확대했을 때 저가를 이어주고 추세선을 확인을 해보면은 이 상승 추세에 있는 놈이 하락했을 때 타점으로 가져간다면은 굉장히 무난하게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만 여기서 들어갈 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먹고자 하는 구간이 정말 크게 봤을 때 이런 구간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1분봉, 5분봉, 30분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 여기가 단기 추세라면은 중기 추세가 깔려 있고 이 추세대로 움직이는 한에서 단기 상승 이후에 중기 추세를 유지해 줄 수 있는 추세가 유지되는 약 이만큼의 자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를 먹기 위해서 단기적인 관점을 보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도 중요하겠죠. 우리가 뭐 저녁쯤 또는 자정까지는 장을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펼쳐질까? 우선은 현물 시장에서 매수의 기회는 내일 오전쯤이나 아니면 점심쯤 제공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수 기회를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중기 추세 있죠. 그 중기 추세를 이탈할 때, 만약에 그거 논다면은 이런 식으로 이탈을 할 때 이 자리에서 매수 기회가 생겨난다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30분봉 안에 5분봉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오전 또는 점심까지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으나 그 안에서는 자정쯤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새벽 안에 좀 더 조정이 있는 다음에 그 다음에 점심쯤에 여기 추세선을 건들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초단기적으로 오늘 저녁까지는 이 관점대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정말 오버나잇을 하는 일이 있다면은 이 중기 추세를 보면서 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저는 보통 뭐 추세대로 매매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오히려 추세를 역전시켰을 때 매매를 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깨질 때 그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기 추세를 계속 유지해 줄 수 있는 이 추세선을 터치하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 이 정도 타점은 가져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 나오는 부분이 어제 나왔던 것들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펼쳐질 장도 제가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헷갈리실 텐데요. 언제나 늘 그렇듯이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단기적인 단타 타점을 가져가느냐, 또는 가장 좋은 매수 자리는 내일 오전 또는 점심부터 발생을 하니까 그때 이 추세선을 이탈시키는 것을 한번 봐라. 이 두 가지만 봐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스닥이 내려갈 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상태가 어떤가요? 12.4K부터 12.9K 매물대 저항으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고, 뭐 첫 번째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것도 좋겠지만 정확하게 매물대에 바닥을 찍고 그다음에 내려가는 모습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와 또는 여기서 내려가는 이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됐을 때 이 내려가는 장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얼마나 내려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현재장과 설명을 해보면은 12.2K부터 12K 내려갈 때 200달러 빼줄 때 비트코인 1000달러 빠졌죠. 21.5에서 20.5K까지 빠졌죠. 자, 그렇게 된다면 미래에 이게 더 내려갔을 때 비트코인은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말에 해당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비트코인 일봉으로 봤을 때 만약에 저가를 내려줄 수 있다면 제가 주로 관찰하고 싶었던 그때 거래대금이 얼마나 찍히는지가 여기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 이것을 확인하냐면 하락 추세의 종결이 나올지 안 나올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대금이 계속 줄고 저가는 찍히는데 거래대금이 줄어든다면은 하락 추세 종결로, 그러니까 엔드로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차트가 보고 있는 게 21년도 12월부터 1월부터 4월의 차트죠. 그래서 고점을 갱신하면서 거래대금이 어땠냐? 새로운 추세를 만들고, 즉 상승 추세가 시작되고 그 추세가 꺼지는 시기가 거래대금이 가장 최하위 값에서 고점 찍고 그 다음에 새로운 추세 반전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가장 낮을 때 이 한 가지 방향성이 다른 방향성으로 전환이 된다입니다. 오른쪽은 무엇일까요? 제가 좀 설명하기 쉽게 이걸 좀 뒤집어 놨습니다. 하락 추세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이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하락 추세가 종결이 되는 것은 거래대금이 가장 낮을 때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추세가 나왔고 이 추세를 연장을 시킨다. 즉 새로운 추세가 계속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치에서 지금 현재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 추세가 연장이 됐어요. 거래대금이 늘어나면서. 이런 거래대금이 늘어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 앞으로 미래를 따져본다면은 거래대금이 낮은 형태로서 종결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구간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 다 지어놓고 거래대금이 가장 낮을 때를 확인하고 싶다가 결론이고, 이 부분이 나스닥의 조정으로 인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관찰을 해보자라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두 가지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하락 추세를 이런 식으로 종결을 시켜서 상승 추세를 뒤집어 놓은 것처럼 정확하게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 1번이고요. 이와 반대로 또는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거래대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반등을 시작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래서 횡보한 다음에 하락이 종결되는 것, 또는 하락하다가 정확히 그어놓자면은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하락이 종결이 되고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 1번과 2번이 있고요. 이러한 모습이 이번 달 7월에 결정이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의 모습을 관찰을 하려면은 나스닥이 하락을 했을 때 비트코인이 얼마나 더 하락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관찰 포인트에 해당하니까 잘 구분해 가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22년도만큼은 1번으로 예상을 하면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번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과는 반대로 거래대금과 캔들 형태가 2번으로 갔을 때도 이 관점이 1번이 틀렸을 때도 어느 정도는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알 수가 없고요. 정확히 표현이 되는 것은 이동평균선이 만나서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주게 되는 구역인 7월 말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처음 드리는 말이고요. 그 전에 힌트가 나오는 대로 저는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거래대금 보고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거래대금도 줄어들고 또 업비트에서는 잡코인만 펌핑을 하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그냥 우하향하는 추세에 있어서
제 예상과는 반대로 많은 분들이 좀 버텨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천에 갈 줄 알았는데 조회수가 1만회는 최소 찍히는 걸 보니까 많이들 버티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제가 예상했을 때는 7월밖에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3일 뒤면은 7월이 시작되는데 7월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단기적인 모습만 보면서 매매를 하고 있고, 현물은 100% 그냥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잡코인 매매는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그냥 매매를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강요는 드리기 싫습니다. 네,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